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돈은 다 같은 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월급으로 받은 돈과 배당으로 들어온 돈, 또 투자해서 번 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갑에 들어오면 전부 같은 숫자인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느끼는 돈의 무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같은 돈을 소득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투자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시작해서 심리와 투자를 구분하기 위한 저의 방법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노동소득, 자본소득, 성과급은 모두 동일한 화폐입니다. 월급 200만 원과 배당으로 수령한 200만 원은 사회에서 같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돈을 단순한 숫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는 항상 투입한 시간과 근무에 맞춘 일상 통제, 그리고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피로까지 붙어 있어 무겁게 느껴지는 반면, 배당에는 목돈을 묶어둔 기회비용의 무게가 들어가지만 실제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지 않기에 다소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성과급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 걸로 생각해 더욱 가볍게 느껴지기에, 월급으로는 소비하지 않았을 물건을 성과급이 들어오면 쉽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무겁게 느껴지기에 잃으면 안 되는 돈, 다시 벌려면 또 고생해야 하는 돈이 됩니다. 반대로 배당이나 투자 수익은 고통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옅습니다. 실제적인 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덜 아깝고 더 쉽게 쓰이고 투자에도 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의 명언,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라는 말과 연결되어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베팅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투자 판단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돈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잃으면 안 돼. 여기서 손절하면 내가 틀렸다는 뜻이잖아. 이 순간부터 투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처음 세운 가설이 깨졌고 손절하는 게 맞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돈 내가 몇 달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인데 여기서 팔면 그 시간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지나면 본전만 오면 정리하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대다수의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혹은 추세가 바뀌어 더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본전에 정리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미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 여기서 더 사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조금만 반등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 물타기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내려는 판단이 아니라 상처를 빨리 지우려는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추가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감정 치료에 가깝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을 타는 행위를 할 때 기업의 주가가 왜 빠졌는지, 회복 가능한 악재인지 알아보기보다 이 기업이 망하겠어?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흔한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계좌는 조용하거나 마이너스인데 다른 사람들의 수익 인증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너무 보수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언제 따라가지? 이 순간부터 원래의 투자 기준이 흐려지고 급하게 종목을 바꾸거나 원래 안 하던 공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기준을 밀어낸 결과이고,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심리적으로 큰 흔들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하면 손절은 늦어지고 판단은 왜곡되며 1년 내에 처음 세웠던 투자 기준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예로 든 세 가지의 경우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반대로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솔직히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돈은 결국 내가 살아온 시간의 압축본이고
잃어도 괜찮은 돈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대신 구조를 만들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감정은 평소에 아무리 잘 다스렸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를 만들어 저절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 투자를 함에 감정적인 매수 매도가 많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자주 보셨다면 저의 이 방법도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총 두 단계입니다. 1단계는 배당 인프라 구축. 먼저 종합과세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배당 자원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고수익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현금 흐름을 통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배당은 수익이 아니라 인프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배당금으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이 배당금으로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배당금이라는 감정이 분리된 돈으로 성장 자산을 모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도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배당 몇 달치가 줄었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상황이 왔을 때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전 1단계를 만족하는 시점까지 성과급, 월급, 배당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춧돌을 쌓는 데 사용하면서 더 이상 돈에 성격을 부여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투자해서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연습이 된 것입니다. 묵묵히 배당주를 모으면서 옆에서 급등주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성적으로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어플이 보여주는 수익률 성적표를 봐도 저는 항상 평균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투자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동 매수가 줄어들고 유행주를 덜 쫓게 되고 진짜로 믿는 기업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게 장기 투자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을수록 매번 평균 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의 느린 투자와 반대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는 방법은 고성장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지만 과연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를 골라내고 투자금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실패한 대다수는 큰 손실을 보고 주식을 접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찾고자 노력했고, 이 방법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표까지 갈 확률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면 언젠가 큰 수익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방식을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남의 수익률을 따라하는 투자, 유행을 쫓는 투자, 감정을 억누른 채 버티는 투자는 언젠가 한 번쯤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10번을 성공해도 단 한 번의 실패에서 큰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저의 성향과 감정까지 포함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철학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방법 역시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같은 돈이어도 우리는 왜 다르게 느끼는지 꼭 자신만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다루는 투자에 있어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내린 답은 우리는 돈의 액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감정까지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 자신에게 맞는 다른 투자법이 존재하고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걸 말해보고 싶었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